자, 컨쇼 라이브 방송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계획하기. 자,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획을 하면 좋은지 그 일부 부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고고! 4대 요소 생기부에, 그러니까 4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4대 요소를 생기부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이제 짜셔야 됩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3월달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계획 안에 4대 요소라는 거를 어떻게 집어넣고 갈 건지 그 4대 요소 중에 3대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요소를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대학교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희 컨쇼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이 학습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리고 계획 세우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대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얘기합니다. 교과가 있고요. 비교과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교과 가지고 교과가 부족한 걸로 조금 채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비교과가 좋다고 그거를 교과를 엎어질 정도로 뭔가를 대단한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 비교과는 거품이 심하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다 거품이거든요. 솔직히 비교과 걷어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비교과는 거품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과는 커다란 어떠한 흐름과 아이의 관심사 정도로 지식에 대한 부분만 잡으면 되고요. 결국은 교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60% 정도는 차지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학업 역량을 볼 때 대학교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첫 번째, 교과 등급을 본대요. 그런데 대학교는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 별표 원점수라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원점수를 통해서 학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균과 편차를 다 계산을 합니다. 이 편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학업 역량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차의 기준을 잡으실 때 15.0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15.0보다 수치가 높다, 20에 가깝게 간다 라고 하면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15보다 수치가 낮다 라고 하면 학교 수준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요. 전국자사나 좋은 학교들은 요 편차가 한 자릿수 4.0 6.0 이렇게 한 자리로 나타나는 학교들도 많아요. 요 원리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과 이수연항을 보겠다는데 저 이수연항이 뭐냐면 전공학업인 겁니다. 이런 전공학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대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겠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자, 지금부터 학업 역량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수준과 학교 수준의 추이들 그리고 성적 추이를 보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1학년 때 만일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2학년, 3학년을 겪으면서 성적이 어떻게 향상하는지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있는데 수학 점수가 만약 4등급이었던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급을 찍는다라면 성적 추이의 발전성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목 이수연항은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인데 전공학업 성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수행평가나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대한 전략과 연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가 이 세부능력에 대한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했고 특히 2022년에 아이들 선발할 때는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를 보는 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세부능력 평가를 좀 더 높이 하는 성향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업에 관련된 수상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구활동인데 이 탐구활동이 뭐냐면 비교과예요. 이 비교과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봅니다. 전공적 합성은
교육과정 안에서요. 전공이나 계열, 그러니까 단과대학교까지 열고 보라는 겁니다. 대학교는. 그랬을 때 과목을 수강했대요. 아, 뭘 본다고요? 전공학업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아, 그러면 요 학업 역량에서도 전공학업이 있고 전공적합성에서도 전공학업이 있으니까 전공학업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만일 예를 들어서 공대 가는 아이가 있어요. 전자공을 가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만일 기하를 하지 않았다라면 대학교가 뽑기가 힘들겠죠. 왜? 대학교 들어왔을 때 기하와 물리를 할 줄 안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학업이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과 활동으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가능하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공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전공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공적합성이라고 했을 때 전공과 직접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우리 아이가 심화되게끔 어떠한 스토리를 짜서 만들었다라면 이런 전공 활동은 전체 생기부에 한두 개만 들어가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전공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하면 더 좋아요. 이런 부분들도 비교과 활동 안에 꼭 전공적합성뿐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거나 전공과의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들도 만들면 좋다니까요. 그리고 진로 탐구 활동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창제 활동에 들어가는 생기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제 활동 같은 경우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적합성을 보여주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수상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제외되지만 전공 수상 같은 경우 하나의 팁을 드리자라면 영어는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 아닙니다. 그냥 영어는 있으면 좋아요.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뭐 공대를 가건 자연과학대학교로 가건 의대를 가건 뭐 경상계를 가건 그냥 영어는 전공과 상관없이 다 좋습니다. 수상으로서. 그래서 수상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전공이나 계열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 이런 거를 어디에서 하면 좋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와 진로 활동이라는 데서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돼서 활동을 하는데 계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요거 두 개가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요걸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도를 가졌다면 그거를 이제부터 노력하는 과정들 이런 것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대 요소예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 대학교가 아이들을 이렇게 뽑겠대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학교가 평가하는 요소들을 생기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가 평가하는 요소들을 잘 생기부에다가 응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 중에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일단 먼저 해드린 거고요.